안녕하세요. 태공입니다. 용열사수 12번째 용어 구성과 오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겹친 부분도 있는데 복습하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더 들으세요. 용어 구성과 오행. 산천의 전기는 용맥을 통하여 유통되는데 마치 사람의 혈맥과 같다. 사람의 피에는 A형, B형, O형, AB형의 혈액형이 있다. 용도 마찬가지로 근본 정신인 목화 토금수라는 O형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말하는 용이라는 건 여기서 좀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뒤에 설명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용을 논하는 게 아니고 봉우리를 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묘지 주변의 봉우리,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죠. 용의 구성과 오행이 아니고 사의 구성과 오행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풍수지리, 정통 풍수지리 책에는 용이라고 했으니까 저도 그냥 용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봉우리의 오행과 오행, 또 그 기륭,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게요. 태조산에서 낙맥하여 수백리 혹은 수십리 행롱하고 멈출 때까지 처음 부여받은 용의 오행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지상의 산맥에 오행 정신을 부여하는 것은 천상의 구성이다. 천상의 구성이란 부뚜칠성과 자보성, 우필성을 합한 9개의 별을 말한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해서 산봉우리가 솟아오르는 것은 우리 지구의 내부 압력에 의해서 솟았냐, 아니면은 하늘에서 찍어 누르는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솟아오른 것이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늘에서 대기 압력이 강하면은 지구에서 올라오는 압력보다 하늘에서 누르는 압력이 더 강하면은 못 올라올 것 아닙니까? 또 하늘에서 내리는 압력이 강하면은 이 지구에서 계곡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 산이 생기고 강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는 것은 지구의 내부 기압만이 아니고 하늘에서 누르는 어떤 그 기압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큰 흐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주 전체의 중심축은 북극성이다. 구성은 북극성 주위를 회전하면서 각기 맡은 기운을 가지고 우주를 지배한다. 북극성이 임금이라면 구성은 임금의 명을 받들고 보좌하는 각 부처 장관이라 할 수 있다. 우주 만물은 이 구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된다. 우주 만물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기륭화복도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상의 산천도 이 구성의 작용력에 의해서 생성되고 기륭화복을 달리한다. 각 구성의 명칭과 오행, 기륭화복은 다음과 같다. 제1성은 천추 생기궁으로 탐낭이라 하고 오행은 목성이다. 죽순처럼 생긴 단아한 목성의 형태를 띠게 된다. 목성의 산 중턱에는 지각이 없으며 반듯하고 깨끗하며 마치 원통형처럼 생겼다 해서 귀인봉 또는 삼각형 모양 정상이 글씨는 글을 쓰는 품 모양 붓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문필봉이라 한다. 문장가가 탄생하며 오행으로는 목성체로 본다. 주로 총명하고 문필이고 귀를 관장하고 관직을 관장한다.
주산이나 소주산이 이렇게 뾰족하니 문필병으로 생겼으면은 탐낭봉이라고 그래요. 탐낭. 이건 낭자는 일이낭자예요. 일이낭자 늑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하려고 늑대가 울부짖는 모습을 달밤에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늑대가 뭐하러 울부짖을까? 그래서 이제 엄마를 찾아서 엄마 젖 주세요 하고 지금 하늘을 보면서 엄마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이 설명을 드립니다. 주산이나 소조산일 때는 이렇게 유열을 맺는다. 유자가 전유자잖아요. 탐낭에는 유열을 맺는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함께 기억하세요. 또 유열은 표주박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표주박처럼. 우개는 가늘고 밑으로 올수록 풍만하고 두텁다. 그래서 가장 그 풍만한 부분, 표주박이 가장 그 빵빵한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찾아서 일단 처음에 내두를 찾고 선익을 찾고 순전을 찾고 세 가지 찾아야 유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두예요. 이렇게 길주관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주관 부분을 이렇게 물들이 타고 영맥을 타고 내려온 물들을 털어버릴 수 있는 내두가 필요하다. 내두가 생기면 선익이 생기겠잖아요. 양쪽에 매매 날개가. 그 다음에 순전도 생길 것이고 유열은 특별히 내두를 찾아야 돼요. 제2성은 천의제왕궁으로 거문이며 삼길 존선 중에 하나다. 거문성의 정상은 일자문성 모양으로 평평하며 지각이 하나만 있는 반듯한 형태이다. 오행은 토이며 문장, 귀, 장수, 재물을 관장한다. 부기할 때 귀다 그 말이에요. 거문할 때 거자는 큰 거자네요. 큰 거자. 클 거자. 문자는 문자. 이렇게 큰 문이 하나 걸리면 되지. 큰 문이 막 3개, 4개, 5개, 6개 막 그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큰 문인데. 그래서 거문은 중간에가 지각이 하나 있다. 또 다음에 배우실 녹전은 지각이 그 대신 많아요. 그래서 거문은 하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3성은 천기 절체궁으로 녹전이며 오행은 터이다. 녹전성은 주산의 형태가 거문 토성과 같이 일자문성이다. 녹전성은 용체에 지각이 수없이 많아서 중심맥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주로 질병과 폐제를 관장한다. 꼭 그렇지만 않아요. 영혈이 야물고 혈장이 야무면은 장군도 나오고 경찰서장도 나오고 그 무관이 나와요. 무관, 장군. 제4성은 천권유원궁으로 문곡이며 오행은 수이다. 작은 반봉들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 마치 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수성이라고 한다. 주로 음탕을 관장하고 외능, 문장, 도박, 사치 등을 관장한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 고택 뒤에 있는 수성의 정경이 돼요. 이름은 팔봉상이잖아요. 그런데 물결 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암행의사 그 모자에 있는 주렴 있잖아요. 구슬. 그리고 구슬을 끼워놓은 것처럼 보인대요. 제5성은 천영오기궁으로 염정이며 오행은 화이다. 염정성은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형상이다. 주로 형살과 흉폭을 관장한다. 염정성이 주산이나 소조산이 되면은
회룡구조를 맺어야 돼요. 회룡구조, 여벽혈. 지금 보신 그림에서 소머리가 태조산이다 하면은 저 쟁기의 여벽, 그 보수, 그것은 지금 태조산을 바라보고 획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 보고 여벽혈이라고 한다. 회룡구조. 제6성은 합양복덕궁이네요. 저 합자는 문짝합이네요. 문짝합. 무곡이며 오행은 금이다. 종이나 가마솥을 엎어놓은 모양이기 때문에 노적봉, 부봉, 투구봉이라 하며 주로 부와 기와 재물, 무장, 병권을 관장한다. 부기를 관장하고 재물을 관장하고 무장, 병권을 관장하잖아요. 무구 금성체를 보시면은 이렇게 풍선에 바람이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빵빵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볼록 솟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장은 조금 옴팍 들어가는 와이어를 맺어요. 꼭 그것은 아닌데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파군에 대해서 알아보시게요. 제7성은 요광절명궁으로 파군이며 오행으로는 금이다. 산의 형태는 앞부분이 높고 뒷부분이 낮은 형태로서 험하게 생겼다. 암석을 한 봉우리들이 험준하게 보인다. 주로 절명, 폐망, 현겁, 악지를 관장한다. 또 파군에서는 지각이 날카롭게 곧장 뻗었다. 수십 리 이상 행용해야 하므로 비교적 먼 곳에서 혈을 찾아야 한다. 혈장도 날카롭고 길다. 겸혈인 첨창혈을 맺는다. 첨창혈을 맺는다 그랬어요. 제8성은 천과 기혼궁으로 좌보이며 오행은 토이고 제6성 무곡의 좌변에 있어 항상 볼 수 없는 별이다. 산의 형태는 양쪽에 비슷한 높이의 두 봉우리가 있고 중앙에는 낮게 허리처럼 휘어져 있는 모습인데 낙타점처럼 생겼다. 소가 누워있는 형태라 하여 와우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행의 성질은 토에 속한다. 소부, 소기, 보필 등을 관장한다. 이렇게 좌보성은 복두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대감들이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래서 복두라고 그런다. 또 이렇게 좌보성이 주산이 된다든지 소조산이 되면은 연소혈이나 궤등혈, 등잔혈, 그런 연소혈이나 궤등혈이 많이 맺힌다. 이렇게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공부하시려면은 매주 화요일 날 10시에 담양군 노인 복지센터 오시면은 무료로 강의 들으실 수 있어요. 수고하셨어요.